여러분들 요새 부동산 시장이 아주 그냥 꽝꽝 얼었죠. 국제통화기금 IMF도 한국 부동산 시장에다가 경고장을 날릴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버블이 끼었으니 최소 10% 이상 하락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내리꽂으셨는데, IMF 생각에는요, 한국 집값이 솔직히 최근 몇 년 동안 오지게 올랐잖아. 이제는 주저앉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거예요.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어질어질하잖아요. 막 다 짜게 식어버려가지고 중요한 건 매수하고자 하는 마음마저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IMF가 대체 왜 한국 부동산 시장을 걱정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부동산 대세 하락기라고 하는 1997년 외환위기 사태 때 부동산 시장을 한번 구경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요, 국제통화기금 IMF 형님들이 대한민국에다가 쓴소리 시게 박은 것부터 살펴볼게요. 이 형님들이 12월 14일날 낸 보고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택시장 안정성과 구입 능력 라는 보고서에는요, 최근 3년간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2022년 매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꺾여버리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어땠습니까? 미쳤었잖아요. 아니 진짜 부동산 가격 웅장한 거 실합니까? 부동산 사기만 하면 우상향 겁나 오르는 게 국룰 아니덥니까? 라면서 다들 영끌 풀매수 비투하던 시절이잖아. IMF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 집값 상승률은 19년 말부터 21년까지 약 18%나 올랐다고 합니다. 뭐 이거밖에 안 올랐나 싶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이래요. 아무튼 28%라는 수치는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서요, 대한민국은 상승률 3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IMF 보고서에 따르면요, 대한민국은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 기대감이 겁나 높았던 게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또한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주택 수요의 증가, 저금리 등등등 부동산 시장이 충분히 떡상할 만했다고 봤죠. 대한민국에선 대출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미어터지면서 집값 값이 말려 올라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금리 때문에 올라갔었던 부동산 가격, 거꾸로 이제는 저금리 시대가 아닙니다. 대출금리가 적게는 2%대 3%밖에 안 되던 그 낭만 넘치던 시대는 1년 만에 없어졌고요. 지금은 뭐 8%, 9%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만 해도 0%대에서 3%대를 찍었으니 이젠 부동산 가격이 떡락할 수 있다는 게 IMF 학계의 정설이에요. 요새 커뮤니티 설정만 봐도요, 영끌족들 현상 막 이러면서 원리금이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 인증하는 사진도 많고, 기존에 고정금리로 대출받았던 상품이 갑자기 은행 마음대로 변동금리 마냥 금리를 맘대로 올려버렸다는 이상한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말 전국 아파트 가격은 4.79%나 떨구면서 아작이 나고 있거든요. 아파트만 4% 가까이 얻어맞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얼마나 더 떨어진다는 거냐? 우리 IMF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작년 4분기와 1년이 지난 올해 4분기의 집값 상승률을 예측해봤더니 2019년 4분기보다 약 10%포인트 하락할 겁니다. 거품이 꽤나 많이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석에는요, 현재 기준금리하고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까진 반영되어 있진 않아서요, 10% 하락보다 더 큰 폭으로 떨굴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금리는 주택가격 상승을 낮추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상은 주택가격의 하방 위험을 더욱 가중할 겁니다. 다들 도망치세요.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주냐라는 질문에는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금리를 3%포인트 인상하면 향후 2년 동안 주택가격은 5% 이상 낮아질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였던 기준금리 현재는 3.25%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IMF의 예측치보다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요,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같은 경우에도 지난 11월 한 달 동안만 2%가 넘게 떨어졌어요.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넘는 역대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든 원리금 갚으면서 주담대 이자 올라가도 뭐 이악 물고 버틸 수가 있는데, 현금 흐름이 안 좋은 대출을 너무 많이 받은 영끌러분들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2019,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대출 받아가면서 영끌로 주택을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금리여서 주담대를 받아도 이자 부담이
부담이 적었거든요. 이제는 금리가 너무 올라 부담이 커진 거예요.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부동산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거죠.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약 1,900조 원 중에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다 쓰신 분 나름 괜찮겠지만요,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신 분들이 전체의 77.3%입니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신 분들은 금리 인상 충격을 그대로 다 맞아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올라가면 총 이자 비용이 연간 7조 원의 부담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다들 그냥 허리 끊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IMF의 경고들이었고요. 실제 대한민국의 부동산 지표들은 어떻냐? 뭐 말할 것도 없이 뚝배기가 깨지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 아파트 값은 역대 최대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거래량마저도 반토막이 나고 있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72.1로 3주 연속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수요가 없다 보니까 재건축 호재가 있었던 강남 대단지 아파트마저 실거래가가 질질 흘러내리고만 있어요. 서울 아파트만 봐도 올해 누적 하락률이 6.51%를 뚫어버렸는데 이 6.51%면요 2021년 1년 동안 누적 상승분인 6.55%를 거의 다 반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올랐던 거 죄다 박아대고 있는 거죠.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도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약 10개월간의 전체 공동주택의 실거래 매매가는 8.18%가 떡락해버렸다고 합니다. 아마 올해 11월, 12월까지 더해지면 아무리 못해도 IMF 형님들이 경고한 것처럼 10%는 우습게 떡락할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1년에 10%가 넘게 빠지는 거면 진짜 대하락기 2008년하고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생각나는 수준입니다. 자, 이쯤 되니까 과거에는 집값이 대체 얼마나 떨어졌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집값 하락기에 부동산이 얼마나 많이 빠졌고 얼마 만에 회복을 했는지도 볼 필요가 있잖아요.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그 시절 부동산 시장에도 정말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찾아왔습니다. 곳곳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전세금도 지하실까지 내려앉았어요.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서 부동산 시장까지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1998년 1년 동안 부동산 값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2.4%, 전세금은 약 마이너스 18.4%가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로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고자 하질 않았고요. 대출금리가 20%를 아득히 넘어가는데 부동산 살 수 있는 영끌러가 있었겠습니까? 웬만한 대기업들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을 만큼 금융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시중에 자금이 경색되니까 특히 심각한 타격을 받은 곳이 바로 건설업체들이었는데요.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청구, 보성, 극동건설 등등등 대형 건설업체가 잇따라 무너졌어요. 당시 강남권 아파트들은요, 헐값에 나온 급급 매들만 겨우 팔리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현금 좀 치는 사람들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었겠죠. 대부분 다들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락의 원인도 여기에 있었던 게요,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해서 당시의 영끌족들은 경매시장에다가 부동산을 헐값에 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경매 물량에 부동산 가격도 함께 떡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또 하락하니까 부동산 투자의 매력도 짜게 식어버렸죠. 근데 당시에 정부도 노력했던 게요, 부동산 시장이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수많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세금 감면이 오지게 됐어요. 일단 신규 주택 구입으로 나오는 취등록세 화끈하게 감면해줬고요, 양도소득세도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분양권 전매 제한도 풀어주고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에 걸어놨던 규제들 그냥 막 싸그리 없앴습니다. 결국 1999년 하반기부터 이 유동성 자금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슬슬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대하락기가 멈추고 2000년대 초부터 매매, 전세 모두 다 회복하기 시작해요. 부동산은 폭등세로 돌변했습니다. 2001년, 2002년 약 2년 동안 연평균 10%가 넘게 떡상했죠. 결국 정리해보면요, IMF 사태 직후 약 1년 동안은 부동산 대하락기, 그 다음 1년 동안은 보합기, 그 이후 2년 동안은 다시 급상승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간은 4년이란 기간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리뷰영이는 바본가?